자, 우리 현대소설 6강으로 갑니다. 자, 차나 한 잔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자, 우리 일반적으로 차나 한 잔이라는 소리를 할 때 떠올려봐. 언제 차나 한 잔 하자 그래, 예주야? 그게 차라고 생각해봐. 우리 차나 한 잔 할까요? 할 때는. 데이트나 그런 상황인데, 자, 보통 차나 한 잔 할까요에 이제 담긴 의미는 저랑 어떤 한마디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있어. 자, 그게 데이트에 이제, 남녀 간의 대화도 될 수 있겠지만은, 자, 그렇진 않습니다. 요 소설이. 자, 이 김승옥이 살던 때는 요 사람이 이제 뭐 서울 1964년 겨울 뭐 요런 소설들도 이제 유명 짓는데, 60년대를 많이 다뤄요. 자, 60년대라고 하면 보통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소외계층들의 문제를 다룰 텐데, 자, 그래서 힘겨운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해. 자, 오늘 요 차나 한 잔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만화가야. 자, 만화가인데 대략적인 이야기는, 자, 이 만화는 지금이야 뭐 웹툰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만화책이라고 하는 이제 출판사의 개념이 있는데, 이 옛날에 만화는 어디에 연재가 많이 됐냐면, 신문에 연재가 많이 된다고, 신문에. 자,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신문에 실리는 이제 뭐 현실 비판의 만화를 뭐 만평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렇게 실리는 신문 연재는 신문사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더 이상 실을 수가 없겠죠. 연재가 갑자기 딱 종료된단 말이야. 자, 딱 그 상황을 다뤄요. 그래서 이 신문 연재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주인공이, 자, 편집장을 찾아가겠죠. 자, 왜 이제 제 만화를 계속 안 실어주십니까? 그 신문에 계속 투고는 해. 이거 실어주십시오라고 투고는 하는데, 어느 순간 실어주다가, 안 실어줘요. 그리고 이제 편집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요즘 사회에 일이 많이 터져가지고, 그거 싣느라, 너의 이제 만화를 실을 공간이 없더라. 미안하다. 다음 호에는 좀 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신문 펼쳐보니까 엄청 평화로워. 우리나라가 너무 평화로운 거지. 지금 같은 나라 상황이면은 적을 거 엄청 많잖아, 그지? 자, 그런데 그걸 알아보니까 이제 이 만화가는 딱 하늘 눈치를 챈 거죠. 내 만화가 지금 거부당하고 있다, 배제당하고 있다. 자, 그런 상황을 지금 그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말 그대로 이제 이 차나 한잔 할까요?라고 하는 거는 그 편집부장이 만화가를 불러요. 부르고 차나 한잔 할까요?라고 하면서 거기서 부드럽게 더 이상 안 보내셔도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해고죠, 해고. 자, 그 과정을 그리고 있대. 자, 그러면, 자, 우리 볼까요? 자, 본문에 오늘 아침에도 그는 설쌌기 때문에 일찍 잠이 깨었다. 자, 아주 위급 상황이야. 자, 일단 그라고 하는 사람의 동그라미 치면 요 사람이, 자, 작중 등장하는 핵심 인물인 만화가예요. 자, 근데 그라고 하는 인물 호칭을 보니까 중심 인물이 나가 아니죠. 자, 그러면 이 그라는 호칭을 통해 우리는, 자, 3인칭 소설임을 알 수 있고, 뭐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자,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런데 이 그라고 하는 인물이 초점 인물이기 때문에, 자, 인물들의 이제 상황이나 심리 묘사는 그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봅시다. 자, 근데 이 그라고 하는 인물이 지금 뭘 가지고 있대? 설사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자, 우리 설사기는, 더러운 얘기해서 죄송한데, 설사기가 이제 갑자기 돌았어. 돌면은, 근데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 어때? 바로 지리지 말고, 근처에 화장실을 계속 찾아가려 한단 말이야. 응? 저도 이제 운전할 때 보면 보여. 이 사람이 급동인 사람이랑 아닌 사람이 보여. 급동인 사람은 신호 중요하지 않아. 신호 중요하지 않고 일단 밟습니다. 그리고 되게 위험하게 운전하는데, 딱 어떤 건물이나 주유소 앞에 갑자기 끽 하고 서. 그러면은, 그렇구나 라고 이제 화났던 제 마음도 이제 가라앉아 주거든. 자, 어쨌든, 자, 이 설사기는 그런 겁니다. 빨리 화장실 찾아야 돼, 빨리 배변해야 돼 라고 하는 일종의 현대인의, 자, 불안 심리를 상징하는 말이야. 자, 괜한 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싫어서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아보려고 했는데, 자, 그러나 배가 뒷걸으면서 벌써 항문이 옴찔거려서 견뎌낼 수가 없었다. 상상 조금만 하세요. 조금만 해. 자, 그 다음 휴지를 챙겨 들고 변소로 갔는데, 어제 저녁에 먹은 구아니딘이, 자, 이거는 이제 그 설사약이에요. 설사약인데, 별로 효과를 내지 못한 모양이다. 변소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는 자기의 배앓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과식도 아닌 것 같고요. 기름진 것을 먹은 것도 요 며칠 안은 없었대.
자, 있었다면 여기 밑줄. 심한 심리의 긴장 상태뿐이었다라고 얘기를 한대. 자, 그러면 이 불안 심리의 자, 원인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자, 이 원인이라고 하는 친구는 자, 지금 만화에 이제 신문 연재가 계속 중단이 되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는 자, 경제적 문제가 바로 자, 요 사람에게 설사기를 불러일으키는 자, 그런 원인이 된대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은 자, 신문에서 여기 밑줄. 신문에서 자기의 연재 만화가 요 며칠 동안 이따금씩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쁜 예감으로 불안해 있었던 것이다. 밑줄. 자, 이어서 읽겠습니다. 자, 재미가 없었던 것일까 하고 생각하며 그래도 여전히 그날분의 만화를 그려서 가지고 가면 자, 문화부장의 동그라미. 자, 이 사람이 이제 이 신문에 만화를 연재하는 할지 말지를 이제 결정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거든. 자, 그래서 이 문화부장은 여느 때와 똑같은 태도로 만화를 받아서 여느 때와 똑같이 그것을 보고 나서 여느 때와 똑같이 아주 우스워서 못 견디겠다는 듯이 오랫동안 고개를 끄덕이며 껄껄거리고 나서 만화가 재미없는 게 아닌 거지. 그치? 자, 그런데 그러고 이제 좋습니다. 아주 걸작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는 문화부장의 태도에 다분히 과장이 섞인 것을 보면서도 역시 겨우 안심을 한대. 이렇게 웃어주고 걸작입니다. 라고 하면은 싫어줄 것 같잖아. 그치? 자, 근데 이렇게 물어요. 자, 오늘 치는 빠졌더군요.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나왔는데도 안 실어둔다고. 자, 그러면 문화부장은 안경을 벗어서 양복깃에 닦으면서 기사 폭주 관계입니다. 쓸 기사가 너무 많아서 너 거를 씻지 못했습니다. 라고 간단히 대답을 한대. 자, 그 이상 더 물을 수가 없어서 그는 자신을 안심시켜가며 데스크 위에 흐트러져 있는 경쟁지들과 일본에서 온 신문들 그리고 통신사에서 배달된 유인물들 대강 훑어보고 나서 오는 것이었고, 자, 다음날 아침 신문을 보면 자, 또 만화가 빠뜨려진 채 배달되곤 했다. 자, 오늘 기사 폭주 때문일까? 라고 문화면을 살펴보는데 자, 거기가 썩 대단한 기사가 실려있는 것도 아니래. 자, 그리고 그렇다면 그건 만화가 꼬박꼬박 나올 땐 한 번도 기사 폭주가 없었단 말인가 하는 의혹까지 생긴대. 자, 그리고 중략 부분 줄거리 보면 예감처럼 자, 결국 그는 자, 여기 밑줄 신문사에서 해고를 당해요. 자, 이 친구가 자, 해고를 당하고 자, 진짜 경제적인 위기에 처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문화부장은 그에게 차나 한잔 하자며 다방으로 데려가 위로 아닌 위로를 건넨다. 자, 그는 다른 신문사의 만화 연재를 부탁하러 가지만 그곳에서도 거절을 당하고 선배 만화가 김 선생을 만납니다. 자, 김 선생의 동그라미 칠까요? 자, 이 김 선생을 만나서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눠요. 자, 밑에 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말입니다. 그는 말했다. 남들은 제가 정운으로 떨어졌다고 부러워했거든요. 자, 여기서 정운이 뭐냐면 군대를 가면 그 군대 안에서도 홍보와 관련된 일을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이제 병사가 하면 정운병, 이제 또 부사관은 잘 없는 것 같고 그걸 이제 업으로 삼는 장교가 정운 장교예요. 그래서 이제 부대 내 행사 같은 거 보면 카메라 들고 이제 찰칵찰칵 찍고 뭐 부대 홈페이지에 사진 올리고 그런 친구입니다. 자, 그래서 소위 말해 이 정운으로 빠지면 개꿀이거든. 그 부대 안에 정운실이 있어요. 정운실이 있는데 거기가 아무도 돈터치야.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사실 일이 많지 않아. 그리고 거기에 일단 들어가 있는 것도 일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병사들이 하는 뭐 빡센 훈련이나 그런 거 안 받습니다. 되게 편한 자리야. 자, 그래서 정운으로 떨어졌다고 남들은 부러워했었대. 자, 편할 거라는 거죠. 그럼 정운으로 떨어진 이유도 얘가 뭔가를 그릴 줄 아니까 라고 하는 건데, 자, 그렇지만 말이에요. 총대를 쥐지 않으니까 말이죠. 군인 기분이 안 났거든요. 자, 그는 취해오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자, 아마 그때 총대를 쥔 사람들은 지금은 안적된 직장애들 앉아있겠지요? 자, 저는 항상 만화만 붙들고 남들은 편하려니 부러워하지만 실상은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고 말입니다. 자, 그럴까? 김 선생이 말했다. 자, 술이 없으면 말이야. 자, 그들의 뒤쪽에 앉아있는 패들의 하나가 소리칩니다. 인생이란 말이야. 뭐 그런 얘기 하잖아. 남자들 이제 술 걸치면서. 인생은 말이야. 취해가지고. 자, 그런 얘기를 듣는데. 자, 또 나오시는군. 자, 저 소리 듣기 싫어서 이젠 술 끊어야겠어. 누군지가 소리쳤다. 자, 문화부장이 차나 한잔 하자고 하더군요. 자, 그는 속으로는 자기가 만화 연재를 부탁하러 갔던 문화부장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었다. 자, 다방에 가서 그 양반이 그러더군요. 사람 웃기는 방법의 몇 가지 패턴을 안다고 곧 만화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 바로 그 양반이 그랬어요. 두꺼비 같은 누나를 불아리면서 말입니다. 자, 찻값을 앞질러 내버리던 그 키가 짝달막한 문화부장, 날 무척 무안하게 해줬었지. 자, 그러면서 말입니다. 너는 미역국이다 이거죠. 자, 뭐 표현상으로는 너는 미끄러졌다,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기네 사장이 얼른 되져달라는 기도를 하던 그 사람. 자, 난 참 면목이 없어서 혼났지. 자, 차나 한 잔. 그것은 일종의 추파다. 이 김주. 자, 여기서 그 제목으로 계속 거론되고 있는, 자, 차나 한 잔이라고 하는 요 말이, 자,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 우리가 이걸, 자, 전통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고, 자, 현대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차나 한잔 합시다 라고 하는 말이랑, 그런 거 있잖아. 그 길 가다가 민경이가 오랜만에 그 예주를 한 10년 만에 만났어. 자, 그러면 을에 무슨 말을 많이 해? 언제 밥 한 번 같이 먹자라고 하는 소리 하잖아. 그치? 그게 진짜 밥 먹자는 거야. 그것이 이제 눈치 없으면 뭐야? 너 다음 주 화요일 날 시간표? 나 이때 될 것 같은데 우리 밥 먹을래? 라고 하면은 이제 그걸 건넸던 사람이 살짝 부담스러워 하죠. 그러니까 의례상하는 인사치레기도 한데, 그런 말들이 왜 생기냐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자, 관계 지향성 사회입니다. 자, 그래서 차나 한잔 합시다. 아니면은 이제 우리 밥 한 번 같이 먹어요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가볍게 우리들은 관계 지향적인 문화고 우리들의 관계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본다고.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런 전통적인 의미를 그대로 가졌다면 문화부장과 이 만화가인 그와의 이제 교류와 소통이 있어야 되지, 그치? 자, 근데 이 현재에 와서 지금 그가 들은 건 뭐밖에 없어? 무안과. 자, 오히려 자, 그 관계의 단절만 경험을 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요 전통적이던 차나 한 잔이라고 하는 의미가 현대에 와서 일종의, 자, 의미의 변질이 일어났던 것은, 자, 이 차나 한 잔이라고 하는 말이 건네고 있는, 자, 비정함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자, 이 차나 한 잔 하면서 어떤 한 사람의 일자리가 끊어졌잖아,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자, 이런 현대사회의 비정함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소설이야. 자, 대개 김승옥 소설들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아시겠습니까, 김 선생님? 자, 그는 혀가 잘 돌아가지 않았다. 자, 그것은 내가 그 속에서 성실을 다했던 하나의 우연이 끝나고 그는 술을 한 모금 꿀꺽 마셨다. 새로운 우연이 다가온다는 징조다. 자, 이건 낙관적이죠, 김 선생님? 자, 그는 김 선생님이 방금 비워낸 술잔에 취해서 떨리는 손으로 술을 따릅니다. 차나 한 잔. 그것은 이 회색빛 도시의 따뜻한 비극이다. 이 김줄. 자, 회색빛이라고 하는 말은 되게 인정 없고 메마른 사회를 뜻하겠죠. 자, 그런 도시에 따뜻한 비극이래. 자, 되게 모순될 거야. 차는 원래 따뜻해요. 자, 근데 비극이라고 하는 거는 요 비정함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자, 이 차가 말하는 따뜻한 비극이라고 하는 표현. 자, 이것도 일종의 역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따뜻한 비극이라는 게 없잖아. 원래 비극은 항상 차가운데 차가 따뜻하니까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비극을 말하네. 자, 이게 오히려 자, 현대인의 비극성, 자, 비정함을 훨씬 더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자, 김 선생님, 해고시키면서 차라도 한잔 나누는 이 인정, 동양적인 이 한국적입니다 말입니다. 자, 그 어린이 신문에 그리고 있는 거라도 열심히 하고 있게. 기다리면 또 뭔가 생길 테지. 자, 김 선생이 술잔 들면서 말했다. 자, 드세. 자, 김 선생은 그나마 자, 이 그라고 하는 사람을 실제로 진짜 위로를 해준 역할을 하는 것 같죠. 자, 이 사람이 자, 참된 의미의 위로를 건네고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는 자기의 술잔을 잡으려고 했다. 자, 잘못해서 술잔이 넘어져 버렸다. 그는 손가락 끝에 엎질러진 술을 찍어서 술상 위에 아톰 군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다. 자, 그 아톰이 여러분들이 아는 그 아톰이 맞습니다. 그 우주소년 아톰 알아? 저도 그 세대가 아니에요. 저도 그 세대가 아니고, 나는 너네가 한 초등학교 때까지 봤던 만화 중에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뭐야? 응? 뭐라고? 안녕자두야. 안녕자두야? 아니야, 안녕자두야 되게 오래됐어. 그거 그 30년도 더 된 만화예요. 되게 옛날 만화야. 그거를 이제 다시 현대판으로 이제 복귀해가지고 이제 어레인지 해가지고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거고, 원래 그 만화책입니다, 만화책. 안녕자두야는
우리 누나가 지금 우리 누나가 30대 중반이거든. 우리 누나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만화방에서 빌려보던 그 만화책. 그 시대로 따지자면은 검정 고무신 같은 거보다 더 오래됐어. 되게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너네 그때 한번 들었는데 너네 때 뭐 신비 아파트 그런 거?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지금 시대는 그게 사랑의 핫쇼핑이 이제 거의 지배하고 있어. 되게 오래 갈 것 같다 하더라고. 나는 이제 살짝 난 뭐지? 나는 이제 투니버스의 황금기. 우리 90년대생들이 투니버스의 황금기. 그 원피스랑 나루토를 본방으로 보던. 그 걔네들이 투니버스에 방영을 한 게 아니라 원피스가 원래 투니버스에서 먼저 방영했다기보다는 거기서 먼저 방영한 거 알아? KBS. KBS에서 본방으로 틀어줬었어. 그땐 일본에서 연재하던 분보다 조금 더 이제 느리긴 했는데, 그때 나오던 이제 내가 본방으로 본 에피소드가 항상 이제 계속 걔는 돌림판을 계속 돌렸거든. 똑같은 거. 이제 막 버기, 막 아론, 완전 초창기 애들 나오던데, 그때 이제 본방으로 난 본 세대고, 너는 좀 다르죠? 자,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아톰은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전이야. 훨씬 더 이전. 아톰은 저희나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 세대 있죠. 그분들이 보던 만화라고. 거의 1세대 만화죠. 1세대. 자, 어쨌든 그 아톰군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대. 자, 아톰군 차나 한잔 하실까? 군과도 이별이다. 자, 되게 상징적인 표현 같은데, 자, 더 이상 만화를 그릴 수 없게 된 본인의 처지를 말하죠. 자, 참 어디서 헤어지게 됐더라. 자, 그는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은 다른 손으로는 자기 이마를 한번 찰싹 때렸다. 골치가 쑤셨기 때문이다. 자, 화성인들의 계략에 빠져서 군이 포로가 되어 바야흐로 생명이 위험해져 있는 데서 다음 호에 계속 이었군. 미안하다 아톰군. 항상 사람들은 항상 그런 걸 요구하거든. 아슬아슬한 데서 항상 우리 그때 끊잖아. 재밌는 만화들은 진짜 이것만 더 보면은 정말 중요한 장면 나올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딱 다음 시간에 계속 뭐 이런단 말이야. 자, 그래서 다음 호에 계속 그는 다 그려진 아톰군의 얼굴을 다시 손가락 끝에 술을 찍어서 지우기 시작했다. 자, 미안하다 아톰군. 자, 어떻게 군의 힘으로 적진을 뚫고 나오기 부탁한다. 이제 난 힘이 없단 말이야. 나와 헤어지더라도 여보게 우주에 광대하고. 그러면서 양쪽 팔을 넓게 벌립니다. 자, 어두운 공간 속에서 영원한 소년으로 살아있게. 자, 그들은 밤늦도록 그런 식으로 술집에 앉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나하게 취했어. 자, 취하고 이제 김 선생이 부축해서 태워준 택시를 타고 그는 집으로 옵니다. 자, 택시 안에서 그는 술이 좀 깨어 있었는데, 자, 택시에 탈 때 김 선생이 쥐어준 서류용 봉투를 택시에서 내릴 때 그대로 두고 내렸대. 자, 이 서류용 봉투에는 이제 김 선생이 무언가를 도와주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자, 하지만 두고 내렸기 때문에 까볼 수는 없겠죠. 자, 또 술을 먹고 와서 미안하오. 자, 그는 방문을 열면서 아내에게 말했다. 퍽 취하셨네요. 자, 아내는 남편이 반가워 껑충거리듯 뛰어나왔다. 얼마나 좋은 아내야. 대개는 싫어합니다. 이제 아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술 취해가지고 이제 바닥에다가, 예를 들어 이제 와가지고 바닥에다가 물 한번 쫙 부은 다음에 아톰군 이러고 있으면은 누가 좋아하겠냐. 근데 이제 아내가 이제 뛰어나와가지고 이제 반겨줘요. 자, 아내도 사실 알고 있습니다. 이 남편의 상황을. 그래서 남편을 위로해주기 위함이겠죠. 자, 배 아프시던 건 좀 어떠세요? 라고 하는데, 클로로마이신을 먹었어. 클로로마이신을 말이야. 흉터가 있더군. 어디에 흉터가 있어요? 어디긴 어디겠어? 클로로마이신이지. 뭔 말이야, 그지? 클로로마이신은 약이죠. 어디에 흉터가 있겠냐? 클로로마이신이지. 취해서 그런 거야, 취해서. 자, 그래서 정말 취하셨어요. 아내는 그를 이불 위로 눕혔다. 옆방에서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자, 어지간히 성실하게 찬 척하지. 그가 말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있잖아. 옆에서 누가 무슨 소리를 내면 다 지금 신경 쓰이는 거야. 재봉틀을 돌려도 이제 옛날에 뭐 품삯 바느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재봉틀로 뭐 해가지고 돈도 벌고 했죠, 그죠? 자, 근데 자기는 지금 어때? 다 잘렸단 말이야. 나는 돈도 못 버는데 옆에 재봉틀 굴리고 있는 소리 들리니까 또 막 짜증이 나. 응? 자, 그래서 이제 어지간히 성실하게 사는 척하지라고 막 이제 이렇게 살짝 비꼬듯이 얘기를 해요. 자, 아내는 자기 손으로 남편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고 있었다. 자, 그때 옆방에서 방귀 소리가 둔하게 벽을 흔들며 들려왔다. 얼마나 방음이 안 되는 거야. 묵 이런 소리. 자, 그래서 이제 뭐래니? 자, 그래도 별 수 없이 보리밥만 먹는 신세인데요 라고 얘기를 해. 자, 우리 보리밥 먹으면 빵구 잘 나온단 말이야. 빵구 잘 나오는데, 다 이제 이 아내의 말들은 이제 취해서 이제 이 절망감에 빠진 남편을 위로하는 표현이라고.
자, 그래서 아내가 킬킬거리며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그만해두자, 아내야. 그는 갑자기 웃음이 터졌다. 하하. 자, 꽤 오랫동안 웃었나 보다. 아주머니가 지금 무안해하고 있나 보다. 왜? 자, 뿡 거리는 소리 뒤에 재봉틀 소리가 안 들리기 시작했어. 자, 그래서 이제 재봉틀 소리가 그쳐 있었다. 돌려요, 아주머니. 어서 재봉틀 돌려요. 자, 웃음소리가 잠꼬대였던 것처럼 할 수는 없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자, 그러면서 아까 낮에 버스 칸에서 자기에게 자리를 내주던 영감을 생각했는데, 아주머니, 그건 건강한 증거입니다. 돌려요, 어서 돌려요. 자, 그 사이에 재봉틀이 다시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자, 방귀 좀 끼었기로서니 하며 입술을 삐죽 내민 아주머니의 얼굴이 보이는 듯하다. 자, 그럼요, 아주머니. 방귀 좀 끼었기로서니 재봉틀 소리 죽여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돌려요서요. 자, 그는 두 팔로 아내의 상반신을 껴안았다. 자, 그러면서 앞으로 자기도 아내를 때리게 될는지는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좀 이상해, 그지? 이상해. 이 씨앗이 보여. 자, 어쨌든. 자, 그러자 앞으로 다가올 아직 확인되지 않은 수많은 날들이 무서워져서 그는 울음이 터질 뻔했고요. 자, 그는 아내를 껴안고 있는 자기 팔에 힘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있잖아. 어떤 사람의 이제 몸에 터치를 할 때, 자, 특히 두 가지 꽉 안았을 때,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깨에 이제 딱 손을 올렸을 때, 자,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그 사람의 심리를 알 수 있을 텐데, 자, 한번 떠올려 보자고. 자, 아내를 꽉 안았어. 이유는 아내한테 위로를 받고 싶은 거야. 자, 근데 그걸 꽉 더 안았어. 왜 그래? 자, 나는 앞으로 아내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습니다. 자, 이것도 일종의 불안감의 표현이라고 표시를 하면 돼. 자, 그래서 팔에 힘을 주었다 밑줄 치고, 자, 이거는 일종의 미래에 대한 역시나 자, 불안 심리를 표현하는 말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설사기랑 똑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시 우리 간단하게 읽어는 봤습니다. 읽어는 봤는데, 자, 찬 한 잔이라고 하는 요 소설은 196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요. 자, 신문에 이제 근근히 연재를 하면서 가정을 자, 살리고 있던 요 그가 어느 한순간 잘리기 시작을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차나 한 잔이라고 하는 요 이제 전통적으로는 되게 좋은 표현이야. 자, 우리 얘기나 할까라고 관계를 맺는 그런 행위였는데 배신당했죠. 자, 그래서 현대 입장에서는 나에게 무안을 주거나 이 관계를 오히려 단절시켜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난 되게 기분이 안 좋아. 자, 그래서 그 기분을 또 이제 풀어주고 위로해주고자 김 선생이랑 술을 마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인생 얘기도 하고 이제 취해서 돌아가죠. 자, 그러면서 이제 자기 주변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는데, 자, 결국 마지막에도 자, 본인의 아내에게 이제 분에 넘치는 이제 이 위로를 함께 받는데, 자, 위로가 받더라도 현실이 절망적인 건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 아내를 꽉 안는 듯한 불안 심리로 자, 마무리가 된다고. 밝은 미래가 아니야. 그래서 이런 산업화나 이제 도시화를 이루는 소설들의 대부분은, 그래서 현대 소설들이 읽어보면 되게 우중충합니다. 고전 소설들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자, 현대 소설은 이런 힘들던 시대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 말 그대로 이런 사회 현실을 고발하는 성격의 현대 소설을 자, 후반부에는 이렇게 배우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 현대 소설도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현대 소설도 시대 흐름에 따라 쭉쭉 가요. 자, 우리 초반에 판문점이라든지 아니면 사수라든지 그런 소설들 배웠을 때 어때? 남북 전쟁을 이제 그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런 앞부분의 시대를 다뤘다면 아마 이제 요 7, 8, 9강 넘어가는 마지막 이제 소설들은 점점 더 현대로 갈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뭐 묘사가 된다면 후반부에도 산업화나 도시화 아니면은 1980년대 이후에 넘어가는 이제 1980, 90년대 넘어가는 이제 근현대죠. 자, 거기를 다루는 소설들이 또 나올 수 있겠다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가볍게 읽어봤고요. 자,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는데 두 지문은